네, 안녕하세요. 탈레스의 구병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희 탈레스가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 더 데이터 위협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올 건데요. 이게 보통 한 5월, 6월 정도에 나와서 오늘은 작년도 기준으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양자 컴퓨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혹시 탈레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레스는 프랑스에 본부를 위치한 글로벌 기업이고요. 현재 직원 수로는 한 8만 명이 좀 넘어가고 있고, 매출은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17억에서 한 19억 사이 이 정도를 하는 그런 그룹사고요. 그룹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는, 사실은 열차 제어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신분당선이라든지 최근에 국내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무인 컨트롤 되는 지하철들, 이런 데 보면 다 탈레스의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삼성 탈레스라고 해서 방산을 하는 업체도 있었고요. 물론 탈레스의 가장 큰 분야는 이제 디펜스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시큐리티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탈레스가 여러 가지 보안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된 기업들이 현재는 2019년부터 탈레스 CPL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보안 쪽에 주로 데이터 보안과 키 관리, 그다음에 IAM,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한 수익 창출 이런 부분에서 주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OT보다는 데이터 보안이 굉장히 주력인 회사입니다만, 저희가 제조 분야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번은 생각해 보셔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자료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제품이 다양한 제품들이 그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고요. 오늘은 보시는 가운데 부분에 있는 키 관리와 네트워크 암호화, 이 부분이 중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탈레스, 저희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데이터 위협 보고서가 여러 가지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조 분야 에디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타 금융주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쪽도 있지만 제조 분야 쪽에 따로 자료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라 다 아는 정도가 이미 겪고 있고 이제는 많이 이제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저희는 이제 전 세계 17개국 2,800여 개의 저희 고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는 자동차 제조 분야와 비자동차 제조 분야 이렇게 해서 한 250여 개의 기업에서의 응답에 대한 것을 분석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위협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은 외부적으로 오는 보안 위협은 랜섬웨어가 가장 크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63%의 비제조 분야에서, 그리고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는 74%입니다. 타산업 평균이 54%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랜섬웨어가 이런 제조업체에는 크나큰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응답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레어의 보안 위협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타산업 분야와 굉장히 좀 비슷한 숫자고요. 랜섬웨어랑 머레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보안 위협을 하고 있고 데이터 유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랜섬웨어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제 최근에는 랜섬웨어에 일단 감염됐는데 너네가 얼마큼 감염됐는지 모르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일단 돈을 좀 내봐 라고 시작이 되는, 그리고 그 암호화돼서 너희가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를 내가 복구해 줄 텐데 그때 또 돈을 내. 그러면서 이제 돈을 2번이나 갈취해가는 갈취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랜섬웨어가 요즘은 거의 사스 수준으로 올라가서 랜섬웨어를 서비스해주는 그 업체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재밌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 다크웹에 올라온 구인 광고가 있는데, 악성 해커를 뽑는데 월급이 1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1억도 아니고 월급을 1억씩 준다고 하니까, 네, 저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하루 종일 굉장히 감시를 엄청나게 심하게 하겠다. 그리고 퇴사할 때 목숨을 걸고 퇴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회사겠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커들이 데이터를 빼돌려서 하는 이 블랙 마켓, 이 다크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이러한 이 지하 경제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출 경제가 랜섬웨어가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식으로 공격을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확고한 랜섬웨어 대응 방안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백업이라든지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들을 도입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침해를 입게 되면 별 수 없이 복구를 해야 되니까요. 이거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거나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벌써 23%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랜덤웨어를 공격을 받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금전적인 손실, 사실은 이제 업무를 못 보기 때문에 심하면은 공장이라든지 설비가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이 가장 클 것이고요. 금전적 손실 당연히 생산성 하락 같은 거죠. 그리고 민감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브랜드 훼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하나에 보면 이게 그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비즈니스가 굉장히 손상된다라는 것을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원격 근무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비가 굉장히 늘어나거나, 앞으로도 여러 번 나왔지만, 미중 간의 이 무역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비 시설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해외에도 공장이 있고, 해외에도 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나라에 분산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나라마다 각자의 상황이 바뀔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공장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전쟁이 나게 되면 아주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설비를 여러 나라에 분산 배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격 근무가 아니더라도 다 원격지죠. 네. 본사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이트가 다 원격입니다. 그럼 그 원격지에 네트워크 연결이 안전하게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원격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모든 사이트가 원격지라는 것이, 앞에 발표 사례에서도 보시면 유정이 나왔지만 유정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송전 설비 같은 경우 송전탑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거의 오지에 있죠. 굉장히 높은 산에 있고 그 산에 올라가는 데만 해도 몇 시간 걸리고 철탑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그것도 한참 걸리고, 그나마 가서 갔더니 뭐가 문제가 있어서 갔더니 센서의 배터리가 떨어졌네. 그럼 배터리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려가서 달라고 해야 될지, 배터리 하나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날씨도 웃긴 게 굉장히 날씨가 왜 우리나라 날씨가 그렇게 안 맞냐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그 날씨 관측 센서들을 설치해 놨는데 굉장히 아쉽게도 배터리 방전이 된다든지 이런 배터리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제때 배터리를 갈지 못해서 바다에 띄워놨는데 거기에 가려고 했더니 한 3일씩 왕복 3일씩 걸리고요. 고작 배터리 하나 교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원격지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또 원격지에 있으니까 어려운 게 통신 구간에서 데이터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위협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어려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원격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보안성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제로 트러스트 전략이 크나크게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조 분야도 마찬가지로 타 산업 분야와 비슷하게 비슷한 분야로 비슷한 비율로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평이하고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저희가 이것들 위해 앞으로 다가올 보안 위협에 대해서,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 보고서에서는 응답자의 70%가 향후 5년 이내에 양자 컴퓨팅이 보안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작년에는 그 위협 중에 우려되는 분야,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위협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네트워크 암호화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이 57%였고요. 그리고 현재 암호화된 데이터를 미래에 복화된다는 것이 또 54%의 위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다가올 미래에는 현재 쓰고 있는 암호화가
무력해질 거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암호화 솔루션이나 이런 걸 더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려되는 부분인 거죠. 사실 2020년에 봤을 때 양자 컴퓨팅의 발전 속도와 2022년 작년에 봤을 때의 속도는 그 예상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챗 GPT를 통해서 AI의 발전 속도가 사람들의 그리고 전문가 예상 속도보다 굉장히 빨랐다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검색 엔진을 열심히 개발했던 구글이나 MS나 굉장히 그간에 했던 방식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방식의 엔진을 개발해야 된다는 구글 같은 경우는 코드레드라고 해서 전사에 비상이 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크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팅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이 제조 분야에서 또 어떤 위협이 될지에 대해서 저희는 또 인식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경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됐고요. IBM 같은 기업은 오래전부터 거의 90년대 정도부터 아마 투자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에 모 기업이 스위스에 위치한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하는 칩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 지분을 빼라고 하고 그래서 또 무역 전쟁이 여기서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양자 컴퓨팅은 아시다시피 양자의 그 불규칙적인 특성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빠른 수학 연산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암호화는 이 수학 연산의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그래서 암호키를 만들고 인증서를 만들고 암호화를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양자 컴퓨팅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현재 한 10년 전 얘기로는 AES-128로 암호화한 데이터는 이거 푸는데 50년 걸릴 거다라고 10년 전에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AES-128로 암호화한 거는 그걸 왜 128비트로 암호화하지? 256비트 아니면 그거 안전하지 않을 텐데 라는 게 현재 인식이죠. 그 얘기는 10년 전에는 50년 걸릴 거라고 했던 게 지금 봤을 때 AES-128은 거의 한 20년이면 풀리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올해의 예상이고요. 내년에 예상을 하면 또 다를 겁니다. 더 빨리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 공개키 인프라에 대한 신뢰가 구축들을 했었는데 그 신뢰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일례로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RSA 처음의 알고리즘이 1024비트로 이루어진 인증서들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다 2048을 쓰고 있죠. 이거는 컴퓨팅 파워 때문에 약간은 그렇지만, 그리고 모두 권장하는 거는 RSA 4096을 쓰든지 ECC라든지 아예 다른 알고리즘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이 보안 전문가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PK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밑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거고요. 양자 컴퓨팅이 워낙에 그 빠른 연산 속도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보안 인프라의 근간이 되는 PKI 같은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팅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원격 컴퓨팅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격지에 다 있다 보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암호화하고 있는 방식이라든지 그 암호키를 교환하는 방식이라든지 현재의 방식은 썩 좋지 않다라는 거죠. 앞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암호화 알고리즘들을 더 이상 키 길이만 늘린다고 해서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의 이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상으로 전송되는 암호화됐다고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주고받은 데이터가 어차피 내일은 필요 없을 텐데 필요 없지 않죠. 해커는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수학을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모아요. 요즘은 스토리지 굉장히 저렴하니까 그냥 네트워크 패킷으로 다 모아버립니다. 암호화된 패킷? 상관없어요. 그냥 모아요. 분명히 10년에서 늦어도 10년 후에는 거기에 쌓인 암호키를 해독할 수 있을 거니까요. 양자 컴퓨팅을 이용하면 10년 후에는 무조건 풀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얼마가 드느냐의 문제일 거고요. 어차피 클라우드 제공업체에서 지금 AI라든지 그래픽 카드를 이용한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클라우드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도 그렇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 현재 데이터의 가치가 별로 높지 않을까? 높을 수도 있죠. 그 대상이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조기업의 어떤 반도체 기술이 10년 후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새로 시작하는 회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를 능가하는 반도체 제조국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10년 전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맨바닥에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10년 전 자료라도 있으면 그 똑같은 실수를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10년 정도 계속 모은 해커가, 아까 말씀드렸던 월급을 1억 받는 해커가 열심히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10년 후에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가 담긴 기술들, 이메일들,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아마 그 당시 10년 후에 나오는 AI 기술로는 굉장히 분석이 쉬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메일은 이메일대로, 자료는 자료대로, 설계도는 설계도대로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서, 자기 이제 고용주에게 딱 보고를 하겠죠. 그럼 고용주는 그거를 이제 다크웹을 통해서 고가의 고가의 판매를 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릴 겁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암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암호화가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보호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좀 스킵을 하고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팅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암호화와 이 데이터 보안들, 이곳은 난수 생성기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수 생성기,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업체가 이 인수를 했다는 이 스위스 기업의 이 칩인데요. 이 칩을 통해서 사실 국내에 벌써 이미 이 양자 난수를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국내 본공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시범 사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5G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주고받아질 텐데요. 여기에 필요한 난수를 이런 식으로 이 양자 컴퓨팅의 방어가 되는 난수 생성기를 통해서 방어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암호화를 할 때 암호키를 주고받을 텐데요. 예전에는 암호키를 이제 배포라고 했습니다. 한쪽에다 신뢰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키를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양자키 분배라는 식을 얘기를 쓰는데요. 서로 정말 당신이 나의 신뢰할 수 있는 그 대상인지 완전 제로 트러스트에 기반을 둬서 서로 간에 신원 확인을 굉장히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 신원 확인할 때도 단순히 인증서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이 아니죠. 이제 양자 컴퓨팅은 물리학의 이 원리를 따른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양자 컴퓨팅의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에 따른 키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그리고 키도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반쪽은 여기에 갖고 있고 반쪽은 저기 있고 나중에 조합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들이 쓰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이 분배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향후에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크나큰 위협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자내성 알고리즘을 도입을 해야 되는, 현재 AES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이 아니라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이제 NIST라는 이곳에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방어할 수 있는 이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작년 10월경으로부터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양자 이 내성을 가진 암호화 알고리즘 4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아마 내년 중에는 아마 내후년에는 표준이 정해질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 학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선정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솔루션들이 암호키라든지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는, 최근에 이런 말을 이제 암호화 민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솔루션들을 도입에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올해 내년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들이 문제가 전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는, 한 5년쯤 후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때 가서 모든 제품들을 새로 도입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미 암호화 민첩성이 준비가 되어 있는 제품 도입을 고려를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암호화 관련된 제품, 암호키 관련이라든지 이런 통신상에서 암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암호화 이 양자 컴퓨팅의 내성이 준비되고 있는 제품을 도입을 하시는 것을 꼭 고려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일반 암호화와 뭐 키 관리, 뭐 서명에 대해서 각각의 알고리즘 후보들이 선정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선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새로운 2025년까지는 이 선정된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펌웨어를 만들 것을 예고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5년에는 전환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이 학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학교가 열리면 또 이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무조건 짧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발전 속도가 우리의 상상과 전문가의 이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빨라질 거고요. 그러면 제품 교체 주기를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을 때 2035년 이전이라고 하면 네,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도입하는 제품은 정말 암호화 민첩성, 양자 내성이 준비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고서는 절대 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서 뭐 일단은 사실은 뭐 표준이 정해지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 표준을 빠른 시간 내에 도입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고려해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저희 탈레스는 루나 HSM이라는 키 관리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 제품 안에 양자 내성 알고리즘을 탑재할 수 있는 이 옵션을 기본적으로 들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뭐 이 장비를 도입한다 하시면 이 표준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이 알고리즘에 대한 할 수 있는 기능 개선 패치를 배포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적용하시게 되면 양자 내성 알고리즘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네트워크 암호화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양자키 배포 분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양자내성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양자내성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적용되는 이 암호화 장비인데요. 이 장비는 현재로도 뭐 준비가 되어 있지만 표준이 되는 대로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새로운 기능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암호화 민첩성이 준비되어 있는 제품들을 도입을 현재 하시거나 최근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제품들을 구매를 하셨다고 하면 이 원격지에 관련된 이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그리고 중간에 어떤 데이터 유출돼서 향후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 보면 굉장히 보안 위협이 여러 가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OT 보안과 약간은 다르지만 데이터 보안 관점에서 어차피 OT 환경에서도 데이터는 있고요. 그 데이터들을 원격지와 여기저기에서 원격지끼리 서로 주고받고 있고, 그리고 해외 공장이 있다고 하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또 이제 양자 컴퓨팅의 위협이 있어서 키 관리라든지 암호화에 대한 이 이슈가 그 보안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해서 한번 고려를 하셔서 암호화 민첩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 향후에도 이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기반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이제 탈레스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소 약간 이제 퀀텀 컴퓨팅이라는 부분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고, 현재 뭐 가정용으로나 아니면 기업용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가오시지 않으실 수는 있겠지만, 뭐 이 부분이 향후에 나중에 뭐 인증서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보안의 근간을 굉장히 흔들 수 있는 위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뭐 나중에 향후에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